일은 하는데 미래가 안 보일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의 비가 잦은 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흙은 물을 머금어 무겁고 바람은 젖은 풀을 눕혔습니다. 수미타는 마을의 곡식을 재는 일을 맡아 새벽부터 저녁까지 창고를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지런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요즘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몸은 늘 움직이는데 안쪽은 제자리인 느낌이었습니다. 어제도 일을 했고 오늘도 일을 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는 미래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길은 분명 앞에 있는데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미타는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등잔을 켜면 빛은 방을 채웠지만 그의 가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나? 그 질문이 며칠째 답 없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수미타는 창고 뒤쪽 길로 혼자 걸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웅덩이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발을 옮길 때마다 진흙이 신발에 달라붙는 느낌을 싫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하루가 그런 진흙 같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무거워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때 들판 끝 작은 숲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숲 아래에서 쉬고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수미타는 잠시 망설였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사람들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고 바람이 승복의 끝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수미타는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시지 않고도 마치 들리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숨이 거칠구나. 수미타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떼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진전도 없는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미타 옆에 놓인 젖은 집단을 가리키셨습니다. 집단은 빗물에 눌려 납작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집단을 가볍게 누르셨습니다. 이 집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수미타는 당황해 대답했습니다. 그저 젖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젖어 있는 것도 한 과정이다. 마르려면 먼저 물을 머금어야 한다. 수미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발밑에 웅덩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웅덩이에는 흐린 하늘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 이 웅덩이에 비친 하늘을 보아라. 하늘이 흐리면 웅덩이도 흐리다. 그렇다고 하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미타는 웅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그 회색도 하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길도 흐리게 보인다.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그대는 매일 자신을 지키고 있구나. 지키는 일은 커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가 알아차리기 어렵다. 수미타는 속으로 반발이 올라왔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그 생각을 내놓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짧게 웃으셨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미 뿌리가 길을 낸다. 부처님께서는 마른 흙 한 줌을 손바닥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젖은 흙을 조금 얹으셨습니다. 마른 흙은 젖은 흙을 만나자 곧바로 색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는 때가 많다. 그대가 눈으로 확인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진다. 조급함은 오늘의 발을 내일로 끌고 가려 한다. 그러면 오늘의 발이 무너진다. 수미타는 그 말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은 늘 내일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을 살았다는 증거.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증거. 증거가 없으면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미타의 손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손에 곡식가루가 묻어 있구나. 그것이 그대가 오늘을 살았다는 증거다.
그대가 원한 것은 큰 확신이겠지만 삶은 대개 작은 확인으로 자라난다. 오늘 한 가지를 확인해 보아라.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내 몫을 했다. 나는 내 숨을 지켰다. 숨이 타는 그 문장들이 마음속에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친 것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누르던 돌이 조금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가며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미래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길을 보지 못하는 날에는 발을 보는 것도 좋다. 발이 오늘 땅을 딛고 있으면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숨이 타는 숲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웅덩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자 흐린 하늘이 조각조각 흔들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흐림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늘이다. 그날 밤 숨이 타는 등잔을 켜고 아주 작은 일을 하나 적었습니다. 오늘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재고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요즘 미래가 안개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개 속에서도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작은 확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을 잠시 내려두고 오늘의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조용히 잘하고 있다.